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합니다. 오늘 특집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머타임 해제로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6시에 뉴욕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미국의 대선과 증시의 관계입니다. 자, 선거운동 시작부터 대선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 없이 나온 이야기인데요. 대선과 증시의 관계,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역사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라는 거,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정말 치열하게 항상 경합을 했거든요. 막판에 정말 몇 퍼센트 차이로 갈렸기 때문에 주시장에 어떤 기대했던 사람들과 실망했던 사람들이 갈릴 수밖에 없죠. 물론 선거 전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일정 수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또 당일날 투표가 시작된 그 당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는 뭔가 좀 불안감이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미국 주시장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미국 경제는 단순하면 정치, 무슨 정책 변수, 뉴스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선진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핵심은 경제 성장과 미국 주식시장 기업들의 성공의 역사였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본이 올바르게 좀 분배되고 있고 네. 그리고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역 그리고 그 나라 그리고 어떤 기업이 그런 걸 가장 잘 성공했냐라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주식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결국 미국 주식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의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12개월 예상 실적 이익에 대한 변수와 주가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래로 빨간 선이 12개월 예상 실적입니다. S&P 500 주당 이익 그리고 까만 선은 지수 그 자체가 되겠는데요. 결국 이것은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년에는 평균적으로 지금 S&P 500이 주당 이익이 올해 한 8% 이어서 내년에도 한 15% 이상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본에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충실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는 상관없죠. 미국 사람들은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뭐 갈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이 뭐 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뉴스가 많이 여러분 들으실 텐데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961년부터 작년까지 거의 몇 년입니까? 지금 한 4, 5년 동안의 투자의 역사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공화당 대통령 때만 투자한 분은 주식 투자를 해서 10만 달러로 투자해서 지금 10만 2천 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또 민주당 대통령 때만 투자한 사람들은 50만 달러가 됐는데요. 네. 문제는 상관없이 계속 투자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500만 달러를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미국 주시장은 뭐 특정한 어떤 정파, 특정한 뭐 대통령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기업의 그 역사 그 자체를 좀 이해하시면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바로 이 그림이 한쪽에 치우친 매매, 너무 한쪽에 집중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투자한 것과 끊임없이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 한 장의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미국의 분위기는요 누가 될지 모르죠. 아주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된다 그러고 저 자신도 누가 될지 뭐 선호도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미국 사람들의 지금 원래의 분위기는 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주가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당선 확률이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주가는 좀 올라갔고 상관관계가 좀 높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해리스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어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당선 확률과 트럼프와 S&P 500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다고 하더라도 해리스가 된다고 떨어지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걸 갖고 증권사에서 얘기한 것도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한 건데요. 양 후보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지금 세금은 법인세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은 올려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물론 모든 사람 올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좀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것과 올리는 것과 내리는 거에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해리스 대통령이 이겼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을 각각의
주당 이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치가 그대로 물론 공약대로 그대로 했을 경우 해리스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당이 4.7% 정도 마이너스 효과.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4%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떤 분석은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가 현재 시각 5일 0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이제 오후 2시부터 본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자정투표를 해온 뉴햄프셔주 북부 작은 산간마을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요. 조금은 이제 불확실성으로 미증시가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약세였지만 대선 이후에 그런 전략들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배팅 주식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환호하는 기업 이전부터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특히 에버코어 ISI가 이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에버코어 IS가 트럼프 대통령과 해리스 대통령이 각각 승리했을 경우에 어떤 주식이 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측일 뿐이고 특정 증권사의 어떤 전망일 뿐이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뭔가 약간 반전의 얘기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 에버코어에서 하는 얘기는 규제 완화를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사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매번 당연하게 했고요. 공화당은 약간 그런 정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 인식이 가능한 섹터로는 금융 섹터 그리고 석유 및 가스 회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시할 것이 석유 및 가스 회사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에너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고 미국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다소 불리한 섹터들은 또 몇 가지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은 주식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했을 경우에 유리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도 이겁니다. 중간에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테슬라도 있겠고요. 얼타뷰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타뷰티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갔냐면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관세 이런 걸 하다 보면 외국에서 싼 화장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화장품 하게 되면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동의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맥도날드도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뚜렷한 이유는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합적인 게 들어가고 있고 어느 쪽에 후원을 많이 했는지 알아 들어가 있습니다. 여하튼 발표한 자는 이해되겠고요. 반면에 해리스 당선했을 경우에 호재 인식 가능한 섹터는 재생에너지라든가 전기자동차 기업들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항상 재생에너지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 한 거는 많은 분들 인식하실 거 아닙니까?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주식들이 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나 원자력도 있을 것이고 팔로알토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지만요. 앞서도 제일 처음에 오늘 인사이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 약간 다른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본질은 결국은 실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저희가 꾸준히 보여드렸고 소개하는 것도 같고 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 이제 에너지 섹터를 진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천연 에너지와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부터 반전 스토리가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도 지금부터 그러니까 8년 전, 9년 전에도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주가 흐름이 어땠냐는 거죠. 에너지 섹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진짜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던 에너지 섹터는 40%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예. 트럼프 집권 기간에. 클린 에너지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클린 에너지 기간은 275%가 올라갔고요. 반면에 바이든 임기 때는요. 기억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되면 청정 에너지가 엄청 좋아질 거라고 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이거 관련된 ETF 많이 출시하고 그랬거든요. 쉽게 한마디로 폭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섹터는 오히려 전통적 에너지 섹터는 110%가 올라간 반면에 클린 에너지는 57%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자료가 왜 있냐면 굳이 특정 대통령이나 특정 정책 따라서 매매하는 거는
그게 좋은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기업이 돈을 버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레이먼드 제임스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최근에 2, 3년의 흐름과 다르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주시장의 기본이 건전하다는 그런 관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이익 증가세가 오히려 올해보다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세 가지 추세가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추세. 여기서 보면 전 세계 군사 지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리쇼어링 및 인프라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인공지능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대통령이 오늘 밤에 내일 당선되고 내년 1월에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이런 관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추세가 갑자기 바뀔 일은 없다라는 관점.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미국 현재 기업이나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의 흐름은 바뀔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들 투자하신 대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선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 증시 마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이잖아요. 지금 장 마감 이후에 팔란티어가 실적을 내놨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금 시간외에서 15%가량 폭등하고 있습니다. AI 수혜주로 꼽히는 팔란티어 시간외에서 14%, 15%가량 급등하고 있기에 이제 팔란티어의 주가 오늘 밤에 정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매출액 예상치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죠.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인베스팅닷컴에서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 여전히 최고의 승자인 것인가? 자, 지난주까지 해서 엔비디아를 빼놓고 M6의 실적이 나왔고 이제 엔비디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호재가 있었죠. 다우에 편입된다는 엔비디아 바로 시총 1위에 애플을 제치고 탈환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까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또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었는데 막판에 약간의 또 전체적 분위기를 약간 눌리면서 종가로 보면 약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지금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 1, 2위는 큰 의미는 없겠고, 여하튼, 엔비디아가 오늘 좀 플러스 났고, 애플은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내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고요.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지난주까지 해서 소위 빅테크 기업들, 흔히 얘기해서 초거대 기업들의 실적이 다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결같이 나온 얘기가 AI에 대한 투자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의 젠스랑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블랙웰의 수요가 인세인하다, 미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UBS가 소위 4대 하이퍼스케일러 초대형 기업들의 내년에 신기술과 연계된 자본 프로젝트, 쉽게 해서 자본적 지출이 2,670억 달러를 대출할 거 보이면서 기존 전망치보다 또 33% 늘리는 수치를 발표했거든요.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 바로 이 그림은 고스란히 엔비디아의 어떤 수요,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 발표된 아마존의 CEO는 이런 생성의 AI 시장이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스랑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리사스도 마찬가지죠. AI 가속화 시장이 매년 60%가 증가하면서 2028년까지 5천억 달러 시장까지 늘어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IDC도 AI 지출이 작년에 2,350억에서 2028년에 6,320억 달러까지 3년 동안에 다시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위치는 지금 이번에 11월 20일 날 발표할 실적에서 어떤 수치를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월가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잠시 전에 그 팔란티어를 말씀하셨는데 팔란티어까지 잠깐 오늘 말씀드리면 예. 팔란티어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큰 관심 있는 소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물론 소형주도 아니죠. 시가총액 지금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보시다시피 매출은 기대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주당 수익이 딱 1센트 정도, 또 2, 3센트 정도 높게 나왔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번에 가이던스를 또 엄청 높여놨고요. 가이던스 높여놨고 자신감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아. AI에 관련된 그 수요는 지금 한마디로 제가 직역을 하면 주춤거리지 않아요. 속도가 늦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알렉스 카프가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론 머스크나
그리고 젠스랑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큰 소리를 막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무슨 얘기냐면 조만간 AI 시장에서 완전히 분리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자기는 살아남는다는 얘기. 오늘 다시 한번 자신감을 역설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이던스에 대한 예상도 높아지고 바로 시간 외에서 반응하네요. 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